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잊어라 프라이빗 공생 뉴 모델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도면을 직접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면은 시설의 사업계획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에서 모든 서비스의 중요한 핵심들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현행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최소 면적 56평형에 종사자, 입소자 포함 최대 15명 이상이 생활하도록 규정된 시설 구조이다 보니까 개인 사생활이 전혀 없는 정말 낮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며 임대가 가능한 법적 규정과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설치 비용 등을 이유로 상가에 집중적으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설치되어서 입소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더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노년의 마지막 시기를 56평형의 협소한 공간에 설치된 1인당 2평의 3인실, 4인실 침실에서 어르신 9분, 종사자 6분이 24시간 365일 함께 지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르신과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단독주택이나 공용주택에서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집의 열악한 구조 그대로를 시설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프라이빗한 어르신의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대형시설에서 누릴 수 없는 개인 공간의 제공과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노년의 일상을 평범하지만 수준 높게 누리실 수 있는 새로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모델안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세요. 49인 시설, 75인 시설의 대형 시설에서의 단체 생활이 쾌적할까요? 넓고 프라이빗한 1인실 위주의 9인 시설이 쾌적할까요? 현행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뉴 모델인 만큼 꼭 확인하시면 좋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사안들보다도 어르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시설 환경 개선 문제에 먼저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구체적으로 구조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이 공동생활 가정 새로운 모델안인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스윗 홈 3D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작성을 해 봤고요. 그려봤고 여러분들도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에서 스윗 홈 3D, 스윗 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또 친절하게 블로그에 이 한글 패치를 올려두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글 패치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한글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 면적이라든지 또 길이, 넓이, 또 세로축 이런 것들을 벽을 세운다거나 하는 그런 이 도면 그리는 작업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스윗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만의 시설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스윗홈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서 궁금하시다거나 사용법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희 케어스토리 구독자에 한해서 그 내용들을 원격으로도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은 한번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내용에서 먼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설비 기준은 간단하죠. 침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화장실. 이제 세탁실 및 세탁물 건조장을 가로로 넣어놨는데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가정집에서. 이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은 공생이지만 꼭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같이 넣어놨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그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은 설계를 하실 때에 꼭 넣어 두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347.42제곱미터가 됐는데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은 347.42 나누기 3.3을 하면 평수가 나오겠죠. 그럼 105평입니다. 이게 105평형 기준이고 저는 150평형 기준으로 해서 15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는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지금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9인 이하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인의 생활에 맞춘 공간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105평형 정도가 알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돼서 105평형을 기준으로 짜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침실인데 침실 한 개의 침실당 15.88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15.88 나누기 3.3제곱미터를 하면은 4.8, 즉 5평이 됩니다. 이 전체가. 요 침실이 5평이 되고 화장실의 공간은 대략 1평형 정도, 1평 정도 되는 공간이 되겠죠. 요거보다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침실의 넓이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복도의 넓이를 조금 줄이고 요 복도의 넓이를 조금 줄이고 그리고 침실의 넓이를 조금 더 넓힐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이죠. 5.5평으로도 갈 수 있겠다. 그거는 이제 복도의 넓이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또 프로그램실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또 다른 실들을 몇 평형 정도로 하느냐인데 저는 이 프라이빗한 생활을 위해서는 침실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침실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보내는 것이고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르신들은 크게 시설을 많이 이용 안 합니다. 뭐 어르신들이 여기 시설에서 무슨 뭐 정말 어떤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그 공간 다 이용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단순히 어르신들께서는 나와서 좀 쉬시고 그리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외부의 외출 활동, 외출 정도 다녀오실 수 있고 대부분의 시간은 이 프로그램실에서 또 보내고 외부에 이제 조경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은 외부에 잠깐 나와서 쉬시는 그런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침실과 그리고 열린 프로그램실 그냥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설의 이 기능 공간들 자체를 단순화시켜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그런 시설로 설계를 하는 게 좋고 또 침실의 넓이를 확실하게 둬서 침실 안에서 어르신들이 쉬시고 또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들이 확보가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침실은 5평에서 이제 화장실을 조금 더 뺄 수도 있겠다. 더 넓히고 화장실도 좀 넓힐 수 있겠다. 침실은 1인실로 9개를 다 했습니다. 1인실 9개로. 1인실 9개로 다 돼 있어야만이 형평성 있게 상급 침실 이용료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1인실과 2인실, 3인실, 4인실을 섞어서 혼용해 놓으면 섞어 놓으면은 1인실의 그 침실 비용을 더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또 따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4인실에서는 상급 침실 이용료를 안 내지만 1인실에서는 상급 침실 이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1인실로 되어 있고
1인실로 해서 상급 침실 이용료를 다 받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에 맞는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다 입소가 될 것이다 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침실 9개인데 화장실을 여기만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화장실이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문은 당연히 슬라이드 도어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여기에 다 넓게 창문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외부 뷰를 다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상가보다도 좀 시외곽에 있는 부지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 이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될 거예요. 프라이빗한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침실은 9개. 그리고 프로그램실에 식당 및 조리실을 같이 붙여놔서 여기에 저는 이런 공간을 좀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잘라 보겠습니다. 지워졌는데 이렇게 잘라서, 자, 이 공간 여기 부분을 뭐로 쓰냐면은 우리 커피숍에 가보면은 데스크가 있죠. 서비스 데스크처럼 뒤에서 커피 다 만들어서 손님께 드리는 그런 데스크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런 데스크를 저는 설치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는 열었다 닫았다 셔터로 뭐 하든지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잠글 수 있게끔, 여기서 조리를 해서 이쪽으로 나오면은 여기서 바로 직접 드릴 수 있게끔 하는 형식으로 식당 및 조리실을 꾸며 놓으면 여기서 생활하시다가 바로 가서 물도 드실 수 있고 물도 달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겠죠. 그리고 화장실이 이쪽에 붙어 있으면은 어르신들은 화장실 이용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거나 쉬시다가도 바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요 사무실과 화장실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구조만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리고 이 열린 프로그램실의 넓이가 20평형 정도가 됩니다. 지금 65.27제곱미터인데 그러면 지금 19.7평형이거든요. 20평이에요. 20평이면은 9분 생활하시기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로 보기에는 넓고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18평형으로 갈 것이냐, 뭐 16평형으로 갈 것이냐, 15평형으로 갈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이 시설을 설계하실 때에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이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열린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너무 넓으면 9분들이 계시기에 적적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넓지 않게끔 9분이 생활하실 수 있을 만한 적절한 넓이를 고려해서 번잡하지 않을 정도의 넓이를 산정해 보면 좋겠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여기 다 나와서 계시지는 않거든요. 이 침실 안에 계실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9명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 넓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비상재 대비시설은 마련되어 있어야 하니까 3평 정도, 또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둬서 여기서 이제 그 건조기를 놓고 건조기로 이제 빨래를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문제는 지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대략 한 5분에서 6분 정도가 근무를 하실 텐데 그분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비스 데스크를 둔다고 하면 이게 피아노거든요. 이 피아노가 여기 이제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여기 정도 부분에 데스크를 하나 더 가지고 여기서 어르신들을 직접 보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데스크를 하나 두면은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린 프로그램실의 공간을 조금 더 둬서 서비스 데스크를 여기다 둔다든지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사무실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사무실이 지금 17.39니까 지금 5평 정도가 됩니다. 5평이면은 조금 협소할 수도 있어요. 5평은 이제 대략 한 3명, 4명이 지금 업무를 봐야 하는 공간인데 이 부분이 적다라고 하면은 공간을 줄이거나 전체적인 공간을 조금 넓히거나
상대적으로 열린 프로그램실의 넓이를 좀 줄이고 사무실의 넓이를 더 넓힌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사용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100평형대에서 9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했을 때의 가정이고, 여기서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90평형대로 줄어든다고 하면은 침실 넓이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침실이 과연 화장실을 포함해서 4평이 5평보다 더 줄어드는 그런 넓이가 과연 어르신들께 프라이빗한 고급형의 가정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냐라는 건데,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5평 정도를 유지하려면은 오히려 지금 이 100평형보다도 조금 더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110평형대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열린 프로그램실, 이게 전체적인 넓이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넓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100평형대에서의 공간 활용이 결정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열린 프로그램실을 과연 몇 평으로 유지를 하면서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좀 넓은 게 아무래도 다 좋으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347.42제곱미터를 그러면 이게 아까 계산해 봤을 때 105평형이니까 110평형대 정도로 늘리고 그리고 종사자를 위한 공간을 한 4평 정도를 둔다고 하면은 그거를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거거든요.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종사자 공간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 4평형 정도의 다용도실 정도는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 여기서 그 창고가 없어요. 창고를 써야 되는데, 이게 외곽에 이제 설치하는 거를 가정으로 뒀기 때문에 창고 같은 것들을 뭐 외부에 그 컨테이너를 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도 쓸 수 있는 가변성은 있겠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이 안에다 다 담는다고 하면은 넓이는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고정으로 시설장 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하고, 또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여기에 계셔야 되거든요. 일을 보셔야 되거든요.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그 약품함들, 또 간호사 선생님 데스크, 또 시설장님 데스크가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테이블 하나 놓는다고 하면 협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더 둔다고 하면은 4평에서 5평 정도의 공간을 더 두는, 즉 10평형대 정도로 가면은 이제 공간이 얼추 조금 더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인원을 더 늘려간다고 하면은 그 공간에서 침실만 넓혀가면 되는데, 즉 침실을 9개에서 1개 더 설치하고 1개 더 설치하고 하면 인원이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노인복지법이 하도 허술해가지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과 10인 이상 시설의 그 시설 구조가 달라요. 의무 배치해야 하는 시설 구조가 다르죠. 즉 이제 이 표인데, 보이시죠 여러분? 이 표 잘 알고 계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인 이상 시설로 갈 때에는, 좀 더 키울까요? 10인 이상 시설로 갈 때에는 지금 침실에 더 두어야 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더 두어야 할 공간이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또 세면장 및 세탁, 요 세면장 및 목욕실이나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넓이가 조금 더 넓어지는 부분이 이 의료 및 간호사실을 더 두는 것, 그리고 물류치료실을 더 두는 거죠. 웃긴 거는 지금 10명 이상 30명 미만에서 물리치료실을 뒀지만 물리치료사 배치 의무는 또 없어요. 보시면은 여기 10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이잖아요. 요 부분이 물리치료사인데 물리치료사의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은 갖춰놓고 있게끔 하는 게 되게 허술한 법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0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에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배치해야 하는 시설, 그 기능 공간이 의료 및 간호사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넓이가 넓어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 공용 기능 공간들에서 침실을 몰아놓고 침실에서 침실 개수를 넓혀간다고 하면은 의료 및 간호사실을 더 두고, 그리고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하나 더 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평수는 당연히 여기서 5평이 추가가 되면 여기 이쪽으로는 10평 정도가 더 추가가 되겠다. 8평 정도. 그러면 8평에다 5평이니까 여기 한 침실 하나를 넓히려면은 한 명 정도를 더 늘리려면은 결국에는 5평에 8평, 즉 13평 정도가 더 필요하겠다. 13평을 더 설치하고 이 5평씩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13평을 설치를 해 놓으면, 즉 여기에 물리치료실 4평과 그리고 의료 및 간호사실 4평을 설치해 놓으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계속 침실을 넓혀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인원이 14명에서 15명 정도가 되면은 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들, 현재 사무실 또 이런 화장실, 열린 프로그램실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14명 정도 수준이 이 공용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적정한 인원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가느니 차라리 이 공용 공간을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기준에 맞추고 침실을 5평형으로 해서 개인 공간을 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중에서도 프라이빗한 삶을 보장해주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어르신들 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케어스토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의견을 댓글을 주시면은 그 내용을 제가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아마도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그런 그 뉴 모델안이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댓글로 그 의견이나 또는 연락을 주셔도 좋겠고, 이 프로그램, 이 파일을 혹시라도 공유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